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염창동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원수 같은 시어머니가 보기 싫어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도 안 들고 대책도 없는 당신 아들이 엄청난 사고를 일으킨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최고인 줄 알고 저에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던 요구를 해오더니 급기야 제 머리채까지 잡았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정작 어떤 인간인 줄도 모르고 아들아들 해가며 최고인지 알았던 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놈의 치명적인 약점을 시댁 식구들 앞에서 폭로하며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를 붙들고 울고불고 말도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알았던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사이입니다. 남편과 제가 만나게 된 것은 정말 예기치 못한 우연한 계기였어요. 저는 대기업을 다니는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가까운 오피스텔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고요. 제가 사는 지역 근처에 회사들이 많아서인지 오피스텔에서 사는 직장인들이 많은 편이었죠. 그런데 출근하기 위해 오피스텔인 저희 집에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주 마주치는 남자분이 있었거든요. 그 남자분은 인상도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며 버튼을 눌러 문을 잡아줄 정도로 매너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왠지 저도 그 남자분을 눈여겨보게 되었고요. 하지만 저는 연애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일을 더 좋아했던 사람이라 그냥 그 남자분에게는 좋은 인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던 편의점 앞에서 잠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한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 다름 아닌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던 남자분이었습니다. 남자분은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같은 오피스텔 사는 이웃인데 우리 자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잖아요. 지금 퇴근하는 길이면 저도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오피스텔 앞까지 우산을 씌워서 데려다 준 남편에게 고맙다고 하자 남편은 정말 고마우면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밥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여자에게 밥을 사달라고 하는 이유는 뻔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남편도 저를 계속해 눈여겨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남편의 그런 모습이 나쁘지 않아 약속을 잡고 밥을 사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실이 맞는지 남편이 나중에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처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제가 사는 오피스텔로 이사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날 저를 처음 보고 반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저에게 말 시킬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하늘이 기회를 준 것처럼 어느 날 편의점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저를 보며 저에게 자연스레 말을 붙이며 다가왔던 거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에서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혼은 정말로 어떤 장애물도 없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어요. 양가 부모님도 저희 결혼을 축하해 주셨고요. 특히 시댁 식구들이 남편과 결혼하는 저에게 몹시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저희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인지 말이에요. 제가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던 거죠.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출발하기 전 잠시 시간이 비게 되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면서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곤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이야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나영아, 내가 너한테 잠깐 할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바쁘니? 네? 어머니 잠깐이면 지금은 괜찮아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이제 너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도 했고 우리 집 사람이 되었으니 하는 소리인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은 집안의 3대 독자다. 그만큼 아주 특별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지. 네. 어머니, 그런 걸 떠나서 남편은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믿고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내 말뜻은 네가 우리 아들 잘 보필하며 살아야 한다. 여자는 원래 남편을 잘 모시고 살아야 행복한 거야. 내 말뜻 알지? 그때 시어머니 말이 너무 황당하기도 했고 제가 그때 결혼을 막 마친 상태라 정신없어서 시어머니가 하신 말의 뜻을 제대로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편을 잘 보필하라는 이야기였다면 며느리가 무슨 노예도 아니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출발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그런 이야기를 전혀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고 남편과 결혼 생활도 별 문제가 없어 더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바로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남편과 저는 그때 결혼하고 같은 지역에 회사가 있으니 출근도 같이 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남편이 저에게 출근을 하다 말고 이상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기, 여보, 그런데 나 회사 계속 다녀야 하는 걸까? 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냐니? 갑자기 그런 거는 왜 물어? 그냥 우리가 벌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당신 혼자 벌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회사 다니면서 조금 지친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당신이 회사 다니고 내가 집에서 살림하면서 지내면 어떨까 했던 거야. 요즘에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해서. 여보, 혹시 회사에 무슨 일 있어?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묻는 거야? 당신 얼마 전까지 회사 다니는 거 좋아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이상해서 말이야. 아니, 그냥 하도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 보니까 요즘 지쳐서 그런가. 그냥 여러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니까 마음 쓰지 마. 진짜 별일 아니야. 진짜지? 정말로 별일 없는 거지? 그렇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남편 말이 별거 아닌가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회사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었기에 안심을 하고 있었고요. 게다가 그 후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날이 휴일이었는데 제가 몸살에 걸려서 아파서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혼자 집안 청소를 하는 중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던 거죠. 나다. 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에?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아들한테 전화하니까 네가 밥을 안 차려줘서 쫄쫄 굶고 있다는데 사실이냐? 여자가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집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몸살에 걸려서 아파서 누워있어서 남편한테 밥을 차려줄 수 없으니 잘 챙겨 먹으라고 했어요. 남편도 알았다고 하고 저 죽 시켜주면서 본인은 족발 먹고 싶다고 해서 족발 시켜 먹었고요. 내 말은 지금 그 소리가 아니지 않니? 집에 여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마누라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아파도 네가 직접 밥을 해서 네 남편한테 대령해야지. 사 먹는 밥이 어디 밥 같기는 하겠어? 찌개를 하나 끓여 먹어도 집에서 먹는 게 최고인 거다. 아무리 밖에서 진수성찬을 사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라고.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 지금 아픈 병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픈 제가 남편을 챙겨줘요. 제가 남편 밥 차려주는 기계도 아니고 그러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는 어머니 아들이 아픈데 제가 밥 차려달라고 하면 좋으시겠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우리 아들이 아픈데 어디서 밥을 차려달라는 말이 나와? 그것도 여자가 말이야. 당연히 안 아픈 네가 차려 먹어야지. 네, 어머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픈데 당연히 안 아픈 어머니 아들이 알아서 밥을 차려 먹어야죠. 그러면 저 아파서 이만 쉬어야 하니까 웬만하면 이런 일로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만 끊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에 저는 황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 일을 묻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아파서 걱정돼서 시어머니에게 했던 이야기를 시어머니는 제가 아프니 귀찮아서 자기 아들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자기 아들만 귀한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시어머니가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신신당부를 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선이 지켜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회사에 출근을 하고 몸이 다 낫지 않아서 반차를 쓰고 집에 왔는데 집에 가니 추리닝 바람으로 자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던 겁니다. 분명히 아침에 저와 출근했던 남편인데 집에 있으니 깜짝 놀랄 일이죠.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든 것인지 TV는 켜져 있었고 점심으로 라면과 과자를 먹은 것인지 거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저는 남편을 깨우게 되었어요. 여보, 여보 일어나 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왜 회사 안 가고 집에 있는데? 여보! 그래서 남편은 제 목소리에 잠에서 깨더니 저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겁하며 놀랐습니다. 으아! 여보, 당신 이 시간에 집에는 무슨 일이야? 왜 집에 있는 건데?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당신 왜 회사 안 가고 집에 있어?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여보, 나 실은 회사에서 잘렸어. 미안해. 뭐라고? 회사에서 잘렸어?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그동안의 일을 저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위에 팀장한테 밉보이는 일이 생기면서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한 것 같았어요. 직장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이 아무리 일을 완벽하게 해와도 계속 남편이 하는 일에 딴죽을 걸었다고 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회사 인턴도 안 하는 일을 남편에게 시키기 시작하더랍니다. 게다가 분위기가 그러니 자기들에게 불똥이 튀길까봐 직장 동료들도 남편을 피하기 시작했고요. 남편이 말하기를 나중에는 팀장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렸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남편은 팀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동안 제가 걱정할까봐 참고서 회사를 다니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관두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계에 다다르자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요. 남편은 제가 알기 전에 다른 직장에 빨리 취직해서 말해주려고 회사를 다니는 척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해. 직장 관둔 거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너무 걱정할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나 사실 회사에서 상사한테 괴롭힘 당했던 거 너무 힘든지 정신과 다니면서 약도 먹고 있었어. 내 말 못 믿겠으면 내 친구 용식이라고 있지. 그 친구도 알고 있는 일이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도 돼. 그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진작 이야기하지 그랬어. 당신 혼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여보, 그런 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나라도 그런 회사는 진작 관뒀을 거야. 정말 잘했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얼른 지금 다녔던 것보다 좋은 직장 들어가서 당신 걱정 덜어줄게. 나 지금도 계속 면접 보러 다니고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차피 당신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고생한 것도 있고 조금 쉬다가 들어와도 되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일단 직장에서 힘들었을 테니까 마음 추스르는 것부터 하고 있어. 그러다 보면 마음에 맞는 직장도 찾을 테니까. 어차피 우리 먹고 사는 문제야. 당신 취직할 동안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알겠지? 나 당신 하나 먹여 살릴 정도의 능력은 된다고. 여보, 그 말 정말이야? 나 정말 당신 믿고 쉬어도 되는 거야? 그렇다니까.
계속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잠시 그러는 건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 그렇게 해도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 와, 우리 집사람 최고다.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진짜 결혼하라는 잘했다니까. 그런데 여보, 그 팀장이란 사람 고소하는 게 좋지 않겠어? 어? 고소? 고소. 당신이 그렇게 당했는데 그 팀장 어떻게든 혼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요즘에는 법으로 고소하면 전부 걸리게 되어 있다고. 당신 직장 다니면서 뭐 증거 모아둔 거 없어?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음성 녹음한 거라든지, 구도 아니면 직원들 증언이라든지. 아, 아! 그, 그게 사실은, 그때 내가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걸 남기지 못했네. 팀장 문자 메시지도 너무 싫어서 전부 지워버렸고, 그리고 직원들도 전부 팀장 편이라 날 위해서 증언해줄 사람도 없을 거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여보, 나중에라도 팀장이 당신 괴롭혔다는 증거를 조금이라도 찾게 되면 나한테 말해줘. 내가 당신 도와줄게. 우리 힘내자. 어어, 여보, 정말 고마워. 솔직히 그때는 저희 남편이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람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저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겪었을 남편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저는 남편의 상처가 아물기까지 천천히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다고 하니 일단 그때는 좌절했을 남편에게 괜찮다는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저희가 경제적 상황이 힘든 것도 아니고 감사하게도 저에게 남편을 뒷받침해줄 능력도 되었고요. 그런 제 마음이 고마웠는지 남편은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알아서 집안 청소며 빨래며 음식들까지 전부 챙기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같이 집안 살림을 돌보았고요. 하지만 남편이 직장 내 따돌림으로 회사를 관두었다는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걱정할 것도 뻔하고 남편도 신경을 쓰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남편이 회사 관둔 걸 비밀로 하고 시어머니 앞에서 침묵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시어머니가 그때 기어이 일을 벌이고 만 겁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며칠 살 짐까지 싸들고 저희 집에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곤 다짜고짜 제 얼굴을 보자 하는 이야기가 어이가 없었죠. 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무슨 일이세요? 내 아들 집에 내가 마음대로도 못 오니? 다 올만하니까 온 거다. 아니, 그래도 어머니 아들만 살면 모르겠지만 저도 같이 살고 있는데 연락을 주셨어야죠. 너는 어쩜 애가 이렇게 무심하고 지밖에 모르니? 네 친구 며느리는 회사 다니면서 매주 시댁에도 방문하고 시어머님 봉양에 이번엔 가족여행까지 그 며느리가 준비해서 다 같이 갔다 왔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너는 같은 며느리면서 어떻게 그런 거 하나 할 줄 모르니? 그래서 내가 가족 대표로 너 찾아왔다. 우리도 이제부터 너한테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해야겠구나. 솔직히 우리 아들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으면 이 정도 요구는 해도 된다고 본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번에 해외로 가족여행을 좀 다녀올까 하는데 네가 우리 여행 가는 거 돈 좀 지원해 주거라. 그러면 나도 더 이상 그거에 대해 불만 안 가지 마. 이건 나랑 네 시아버지랑 신우 세 사람의 공통된 의견이니까 명심하고 우리 집 잘난 3대 독자랑 결혼했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남편이 회사를 관둬서 현재 제가 가장이 돼서 저희 가정을 꾸리는지도 모르고 헛소리를 해대는 모습을 보며 분노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 친구분 이야기는 저도 이미 여러 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친구분 며느리가 어머니 친구분에게 잘하는 이유가 있었죠. 시어머니 친구분이 건물을 가진 아주 부자셨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 재산 받으려고 시어머니 친구분한테 엄청 알랑방귀 끼면서 잘 보이려고 한다고 시어머니께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 친구 며느리 욕도 엄청나게 하셨고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저보고
그 친구분 며느리만큼 못한다고 원망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주 어이없게도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친구분 며느리가 잘하는 건 어머니 친구분 재산 바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머니도 그래서 어머니 친구분 며느리 간신 같다면서 저한테 평소 욕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지금 어머니 친구분이 며느리가 해외여행 보내줘서 다녀왔다니까 그거 부러워서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면 어머니도 저한테 건물 하나 물려주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 친구분 며느리보다 더 잘할게요. 뭐, 뭐라고? 내가 없는 건물을 어떻게 너한테 물려주니? 전부 필요 없고 당장 우리 가족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해. 그러기 전까지는 나 이 집에서 안 나갈 생각이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저희 집 거실에 대자로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솔직히 재산이 욕심이 있어서 시어머니한테 없는 건물을 물려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의 개인적인 입장은 부모님은 자식을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건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터무니없는 걸로 시비를 거니 저도 똑같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시어머니에게 한마디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아주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저희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주방에 가서 대야에 찬물을 떠오더니 거실에 누워 고집을 피우고 있던 시어머니 얼굴에 확 부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아이고 차가워! 이게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야? 아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네가 네 엄마한테 물벼락 날린 거냐? 내가 그랬어. 엄마야말로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왜 아무 잘못도 없이 나랑 잘 살고 있는 우리 집사람 괴롭히냐고? 집사람 지금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엄마가 알고나 그러는 거야? 내가 엄마 얼굴을 안 보면 안 봤지? 아무리 엄마라도 우리 집사람 함부로 하는 거 나 절대 못 봐.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어떻게 네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네. 뼈 빠지게 고생해서 키워놓으니까 지 마누라만 역성만 들어요. 아유.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는 바닥에 철퍼덕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국물도 없었어요.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더니 바로 저희 집에서 쫓겨났으니까요. 엄마, 울려거든 집에 가서 울어. 여기서 이러면 우리 집사람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 내 말 알겠지? 그러자 시어머니도 남편의 행동에 어안이 벙벙했는지 그대로 쫓겨나고 말았죠. 그때 저희 남편의 행동을 보며 시어머니한테 조금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 편을 들어주는 모습에 고맙기도 했어요.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저희 남편의 숨겨왔던 진짜 본색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에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남편이 심적으로 힘드니 치유하는데 어느 정도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건 저도 이해해 줄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 혼자 벌어오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본인 입으로 직접 하겠다고 약속한 집안일을 등한시하는 건 물론이고 완전히 놀고 먹는 일에만 신이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저 몰래 비싼 물건들까지 마음대로 지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을 하게 되었죠. 당신 정말 1억이야? 처음에는 당신이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한다고 쳐.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집에서 놀면서 이젠 집안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일자리도 안 알아보고 게다가 비싼 카메라들은 왜 지른 건데? 이 몇백만 원짜리나 하는 걸 도대체 누가 감당하라고 산 거야? 당신이 지금 카메라나 사서 만지작거릴 때냐고? 아, 그놈의 잔소리는 또 시작이네. 청소야 어차피 더러워질 거 모아놨다가 내일 해도 되는 거잖아. 솔직히 당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이 정도는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돈도 많이 버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그리고 내가 오래 논 것도 아니고 집에서 쉰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놈의 잔소리는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마음만 먹어봐. 지금 관뒀던 직장보다 좋은 곳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나중에 배고파질 거 밥은 왜 매일 먹고 잠은 왜 매일 자냐? 그리고 내가 괜히 그래? 지금 둘 다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벌어서 우리 가족 책임지고 있는데 생각 없이 이렇게 막 비싼 물건을 지르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럴 거면 당신 얼른 직장 알아봐서 들어가. 당신 정말 내 마음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 아직 그 팀장 일로 많이 힘들고 두렵단 말이야. 다시 직장 들어갔다가 팀장한테 당했던 거 똑같이 당할까 봐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당신 정말로 이런 내 아픔을 모르겠는 거야? 아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런 인간이 그렇게 매일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처먹어서 살까지 찌냐? 너 내가 2번 말 안 해? 2달 안에 직장 못 들어가기만 해봐. 그때는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 알았다, 알았어.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직장 알아봐서 들어간다. 이 쥐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편네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보고 여편네라고 했냐? 오냐, 네 여편네한테 한번 혼나봐라. 저는 그날 정말로 너무 화가 나서 남편놈의 팔뚝을 꼬집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생각 없는 사람이었나 싶으면서 계속 이런 사람을 믿고 살아야 하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너무 다른 이미지라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도 있었고요.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결혼했나 싶었던 거죠. 그리고 왠지 남편의 행동으로 보아 회사에서 팀장의 괴롭힘 때문에 관두었다는 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신과에 가서 약을 타오는 것도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힘들면 겉으로 내색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그런 거라면 저도 남편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줄 생각이지만 아무리 봐도 힘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집에서 놀고 먹는 걸 즐기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마음도 아주 편해 보였으니까요. 게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팀장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으면서 증거자료 하나 남기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죠. 아무래도 남편이 하는 말이 의심스러워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에서 남편이 말했던 용식이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용식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재수 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전화를 다 주시고 혹시 무슨 일인지...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팀장이란 사람한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회사를 관뒀다고 하면서 용식 씨도 남편 일을 알고 있다고 해서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저희 남편 정말로 직장에서 팀장한테 괴롭힘 당한 거 맞아요? 물론이죠. 동현이 그 녀석 진짜로 팀장 그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고요. 하지만 전 그때 남편 친구의 목소리에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제 질문에 말도 더듬고 당황한 기색에 역력한 것이 무언가 있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 친구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용식 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사실대로 답해 주셔야 할 거예요. 저 남편이 정말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관두게 된 건지 오늘 남편 전 회사 찾아가서 직접 확인할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아니면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랑 용식 씨 만나지도 못하게 할 거고 용식 씨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저희 남편 정말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관둔 거 맞아요? 재수 씨,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재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동현이 그 자식이 부탁해서 재수 씨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 동현이 그놈이 지가 원해서 회사 관둔 거예요. 뭐라고요? 남편이 원해서 스스로 관둔 거라고요? 네, 그게 사실은 제가 지금 재수 씨한테 거짓말한 거 미안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절대로 동현이한테는 제가 말했다는 거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동현이 그놈 주식 잘못하다가 날려서 지금 빚쟁이 됐어요. 날린 돈이 2억이 넘어서 퇴직금으로 급이 갚으려고 회사도 관둔 거였다고요. 2억이란 남편 친구의 말에 저는 그때 몸이 덜덜 떨려오더라고요.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2억이나 되는 큰 돈을 주식으로 투자해 전부 날린 건가 싶었죠. 그리고 남편을 향한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저 몰래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 말을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자기 잘못이 들킬까 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관뒀다고 저에게 거짓말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중요한 또 한 가지를 남편 친구에게 묻게 되었죠. 용식 씨,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저희 남편 지금 정신과 다니면서 약 처방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고 계세요? 아, 그거 동현이가 원래 불면증이 있을 때가 자주 있어서 잠 잘 안 오고 그러면 정신과 가서 처방 받아오고 그랬거든요. 아마 지금 정신과에서 약 처방 받아오는 거면 바로 그 약일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도 뒤늦게라도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만 끊을게요. 저는 그때 남편 친구와 전화를 끊으며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남편 놈과는 끝장이라고요. 얼마나 무책임하면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2억이나 되는 거금을 주식을 하다 날려서 빚으로 만들지를 않나. 그래놓고 그 빚을 갚겠다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 멋대로 회사를 관두고 마음이 아파서 정신과 약을 먹는 척 연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놓고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하기는커녕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저에게 빌부터 집까지 놀고 먹을 생각을 하며 사치까지 부렸다는 것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 저는 결국 지밖에 모르는 남편놈과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더욱 실망스러운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이요. 남편놈과 단판을 짓기 위해 집에 돌아갔더니 여전히 청소도 안 하고 집안을 완전히 쓰레기장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와중에 태평하게 TV 앞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야기했어요.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당신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직 청소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 청소를 하긴 내가 왜 하냐? 하려거든 당신이 청소하든지. 당신이 어제 나 꼬집은 거 아직 화 안 풀렸다고. 당신이 나한테 사과할 때까지 절대 청소 못해. 아니, 안 할 거야. 너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청소해라. 지금부터 딱 셋만 셀 거야. 그때까지 안 하기만 해봐. 가만히 안 둬? 진짜 너 진가방 사서 집에서 내보낼 테니까. 웃기지 마. 그런다고 내가 청소할 것 같아?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 둘, 셋! 남편은 셋까지 세면 제가 정말로 내쫓을 거로 생각한 건지 그 길로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을 감시하며 거실에 앉아 있었고요. 그때가 자정이 다 되어갈 때인데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벨소리가 울린 거예요. 그래서 늦은 밤에 누가 집을 찾아온 건가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저희 집을 찾아온 사람의 얼굴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현관문을 열어드리자마자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손에는 저희 집에 오래 머물 예정인지 짐가방까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세요? 그거야 네가 할 필요 없고 우리 아들이 지금 힘들다고 당장 와달라고 해서 내가 달려온 거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우리 아들이 도와달라고 나보고 집에 와달라고 한 거냐? 예? 남편이 어머니께 와달라고 했다고요? 그래! 그나저나 우리 아들은 어디 있는 거냐? 아들, 엄마 왔다! 우리 집 3대 독자 어디 있을까? 시어머니 말에 저는 기가 막힌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을 들어보니 본인이 원해서 온 게 아니라 남편 놈이 부른 게 확실해 보였으니까요. 저한테 혼이 나고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남편놈이 시어머니를 불렀던 거죠.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더니 본인이 불리해지니까 바로 SOS를 친 것입니다. 정말 옹졸하고 치사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잊지 못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던 것은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찾다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저한테 엄청난 짓을 저질렀으니까요. 아들, 엄마 왔다니까? 우리 아들 어디 있냐? 아이고, 이게 뭐냐? 우리 집 3대 독자 장남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들,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 거냐? 엄마 왔어? 엄마, 내가 하기 싫다는데 집사람이 시켜서 억지로 하고 있었어. 엄마, 내가 이러고 살아. 그리고 남편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억센 두 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네가 우리 아들 설거지를 시켰냐? 감히 네가? 지금 너는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사는 주제 어디 감히 여자가 하늘 같은 남편한테 설거지를 시키면서 부려먹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공격에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남편놈과 이혼하기로 한 마당에 저도 더는 두려울 것도 없고 이판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제가 언제 남편 덕에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벌어먹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하늘 같은 남편은 무슨 하늘 같은 남편! 저런 인간이 하늘이면 세상에 12번도 망했겠네. 어머니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남편이란 인간이 저렇게 개차반으로 키우신 거예요? 저렇게 키우고도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뭐? 창피? 우리 아들이 어디가 창피해? 저런 찬란 아들을 낳아줬으면 감지덕지 해야지. 어디 그 대먹지도 않은 주둥이로 개소리를 하고 있어? 개소리야? 개소리는 지금 아줌마가 하고 있는 거겠지. 아줌마? 네가 지금 시애미한테 아줌마라고 부르고 이젠 실성을 한 게 분명하구나. 너 지금 말 다 했냐? 네가 진짜 패가 망신해야 정신을 차리지. 앞으로 다시 귀한 아들 손에 물 묻히면 이혼당할 줄 알아? 우리 아들 정도 외모의 능력이면 너랑 이혼하고도 새 장가 얼마든지 둘 수 있다.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걸 마누라로 데리고 사는 우리 아들한테 고마워하라고. 별 볼 일 없는 건 아줌마 아들이겠죠. 그리고 저 아줌마 아들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줌마야말로 제가 그동안 아줌마 아들이랑 살아준 걸 감사하게 여기라고요. 안 되겠다. 너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갈라서! 아줌마, 지금 그 말 후회 없으시죠? 내가 후회는 무슨 후회를 하냐? 후회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너나 후회하지 마라. 그리고 너 당장 내 머리 놓지 못하겠어? 머리숱도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데 너 때문에 대머리 되게 생겼다고. 어이구, 그거 아주 잘 됐네. 어디 대머리나 대보세요, 아줌마. 결국 시어머니는 그날 저한테 싸움에서 지며 붙잡힌 머리에 큰 땜통이 하나 생기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진 게 억울한지 저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소할 거면 얼마든지 하라고 했죠. 저야말로 시어머니를 폭행죄로 고소할 거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 날 시댁 식구 전부를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봐도 남편놈이 자기가 잘못한 것은 숨기고 저에게 당한 것만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한 것 같으니 시댁 식구들 전부가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쪽이란 쪽은 다 주고 끝판을 볼 생각이었죠. 그 자리에서 이혼 선언을 하면서요. 마침내 저의 연락에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희 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과 함께 한자리에 앉게 되었죠. 시댁 식구들은 저를 못마땅한 눈초리로 바라보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아주 죽일 듯이 쏘아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한테 머리채가 잡혀 생긴 땜통이 아주 잘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제는 내 머리채까지 잡고 쫓아내더니 오늘은 왜 부른 거냐? 이제는 제가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서
시댁 식구들에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 집으로 와달라고 한 거예요. 니까지 것이 참지 못할 게 뭐가 있는데? 엄마 말이 맞아. 들어보니까 언니 그동안 우리 오빠한테 집안 청소랑 빨래랑 밥까지 하게 시켰다면서요? 언니가 제정신이에요? 우리 오빠가 무슨 노예냐고. 오빠 이런 여자랑은 더는 살 필요 없어. 당장 이혼해. 그래, 아들 당장 이혼해라. 우리 집안 3대 독자인 귀한 아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랑 살 필요가 없어. 저 무지막지한 것이랑은 이혼하고 앞으로 넌 잘 보살필 수 있는 여자 만나면 된다. 아주 지랄들이 풍년이네. 누가 저런 그지 같은 인간이랑 결혼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저야말로 남편이랑 이혼하겠습니다. 오늘 보자고 한 것도 그래서이니까. 다들 모르셨죠? 남편 회사 관두고 백수된 지 3개월이 넘었어요. 그리고 왜 회사 관뒀는지 아세요? 대출받아서 주식하다가 2억이나 날리고 산거지 돼서 퇴직금으로 빚 갚으려고 회사 관뒀거든요. 그래놓고서는 저한테 회사 팀장이 괴롭혀서 관뒀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정신과 가서 수면제 타오면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정신과 약 복용하고 있는 거라고 사기까지 쳤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멋대로 몰래 주식해서 빚을 2억까지 지고 회사 관둬서 백수인 저런 똥차랑 계속 살 생각 없으니까 당신들 귀한 빚쟁이 3대 독자 알아서 잘 데리고 살라고. 빚 2억도 알아서 잘 해결하고.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 아들이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해서 2억이라는 빚을 졌다는 그 소리냐? 그것도 그 빚 때문에 퇴직금 받으려고 회사까지 관두고? 아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거 말이 사실이야? 엄마, 그게 정말 미안해. 나는 주식으로 성공해서 우리 가족들을 호강시켜 주려고 했던 거지 나쁜 뜻은 없었어. 엄마, 그런데 나 어떡해. 집사람이랑 이혼하면 나 같은 거 데리고 살 여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낀 것인지 시댁 식구들이 싹 다 뒤집어지면서 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나영아,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우리 아들 3대 독자라고 너한테 생색도 안 내고 잘 보필하면 살라고도 안 할 테니까 제발 이혼하지 말아다오. 우리 아들 2억 빚도 나영이가 네가 좀 챙겨주고. 넌 능력이 있으니 몇 년만 고생하면 거뜬히 갚을 수 있지 않니? 맞다. 그동안 너희가 산 정도 있는데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지 않니? 부부의 연은 하늘에서 맺어준다고 했다. 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마음 좀 돌려주세요.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남편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그러면 그때는 고민이라도 해봤을 텐데 이젠 늦었다고. 사람이나 속이고 자기만 아는 저런 이기적인 인간 나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당신들도 영원히 안녕이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미리 싸두었던 짐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이야 작은 오피스텔에 결혼할 때 남편이랑 저랑 반반씩 했던 거라 이혼하면서 나누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자 남편은 집을 나가려는 저를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였죠. 아이,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당신 말도 잘 듣고 청소랑 빨래도 잘하고 밥도 잘할 테니까 제발 나 버리고 가지 마. 나 아직 당신 사랑한다고. 당신 없이 못 살아. 나 없이 못 산다는 인간이 그동안 나 무시하면서 그렇게 행동했냐? 너 같은 인간이 주는 사랑 따위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너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리고 이건 그동안 나를 기만한 대가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 놈의 뺨을 힘껏 한 대 후려쳐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정말로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은 저랑 이혼을 하려고 발악을 했지만 워낙 잘못한 일이 많으니 전혀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며 저를 괴롭힌 시어머니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 빚을 제가 떠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진 빚이라 제가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살던 집의 전세금과 위자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남편놈은 그 돈으로 저랑 자견마 위자료로 저한테 주고 주식으로 진 빚까지 갚아야 하니 전부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빚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지만요.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남편이 대기업에선 뽑아주는 곳이 없어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정말로 윗사람을 잘못 만난 건지 부장이란 사람이 남편을 엄청 괴롭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정말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빚을 갚아야 하니 꾹 참고 다니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가족이라 버릴 수도 없고 남편의 빚을 같이 갚아주느라 다들 고생하고 있고요. 본인들의 귀한 3대 독자이니 혼자 고생하는 꼴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청소 일을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늙은 나이 경비 일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우는 남편이 힘들어지자 바로 혼자 집을 나와 주랭랑을 쳤다고 하고요. 전부 이기적으로 살다가 벌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놈과 이혼을 하고 나니 더는 꼴 보기 싫은 인간들 얼굴을 안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인생을 살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고 회사에서 승진까지 해 저에게 행복한 일도 생겼어요. 부모님이 저의 이혼 소식에 가슴 아파하셨지만 전 남편과 같은 인간과 빨리 헤어져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살면서 후회도 없을 테니까요. 모두 행복하고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